네, 원포인트 레슨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외전으로 구성된 부분은 본 강의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혹은 학생들한테 질문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따로 모아서 이제 외전 형식으로 따로따로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굉장히 짧게 한 포인트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번만 집중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 볼 거냐면 반모음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이제 실제로 선생 생각에는 이 반모음에 관한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에서 독립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선지 가운데서 어떤 일정한 용어로 혹은 보기에서 이 용어를 알아야 보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전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듣지 않은 학생이라 그러면 1강을 먼저 듣고 이 외정을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그러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부터 먼저 보죠. 자, 모음은 모음인데 앞에 지금 반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만 하프, 반만 모음이라는 뜻인데 밑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주 옛날 책들에는 이게 반모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반자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모음이나 그 분절음은 모음이나 자음이 있는데 반만 모음이란 말은 나머지 반은 자음이라는 말이겠죠. 자,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혀가 입천장에 더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냐면 1강에서 선생님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 오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오 혹은 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혹은 이. 여기서 이만 가지고 볼까요? 이만 가지고. 자, 이 글자는 지금 초성에 이응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모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죠. 이렇게. 자, 이 이를 발음할 때하고 우리가 야라고 하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는 이 플러스 아라고 하는 앞에 게 반모음이라고 그랬죠. 반모음 이하고 단모음 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오이의 이나 야의 이하의 이나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오이 할 때는 그 이의 발음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많이 가붙지 않죠. 그런데 이야 할 때 이는 천천히 해보시면 입천장에 더 단독으로 발음되는 단모음 이보다 입천장에 더 많이 붙을 거예요. 그런데 자음처럼 붙지는 않는다고요. 좀 애매하죠. 자, 이런 놈을 일단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음과 자음의 중간 성격이라고 했죠.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 교과서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반모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반모음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핵심은 뭐냐면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음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분절 음운하고 또 비분절 음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고요. 분절 음운에는 자음하고 and 모음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러면 반모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반모음. 자, 얘도 모음이니까 독립된 음운이 아니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만 함께 실현될 뿐인 것이지 독립되어서 발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 그랬죠.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독립되어서 발음할 수도 없고요. 독립되어서 발음할 수도 없고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정도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반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모음은 독립되어 발음할 수 없고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반모음에 관한 문제는 못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1강에서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자, 반모음을 얘기하기 전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단모음은 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으까지 총 10개가 이까지 총 10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야부터 시작해서 의까지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안 바뀌는 거, 이중모음은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금방 뭐라고 말했냐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함께 실현되는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씩. 자, 야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발음하면 이아처럼 되죠. 앞에 오는 이가 반모음일 거라고요. 이게 반모음입니다. 이야. 그 다음에 에는 어떨까요? 에는 이에처럼 발음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반모음이에요. 자, N은 위에 보시면 단모음으로 나와 있죠. 그죠? 단모음입니다. 형태가 얼핏 보면 얘가 이중모음처럼 보이는데 N은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하는 아주 저차원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E하고 D 나오는 요 에, 요거는 형태는 이중모음처럼 보이지만 단모음이라고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는 어때요? 이 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반모음이 될 거고요. 얘는 어떤가요? 이 애가 될 거고 얘가 반모음이 될 거예요. 자, 와는 어떤가요? 와는 오 아가 될 거고 얘가 반모음입니다. 왜는 어때요? 왜는 오 애가 될 거고 얘가 반모음이겠죠. 그 다음에 요는 어떤가요? 이 오 요 이오가 되겠지, 그지? 얘가 반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원은 어떤가요? 우어가 될 거고요. 얘가 반모음입니다. 우어. 그 다음에 왜는 마찬가지로 우애가 되겠죠? 얘가 반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남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우가 되겠죠, 그죠? 얘가 반모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에서 인정되는 반모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계열이 있어요, 그죠? 이 계열. 또 하나는 오나 우 계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음 기호로 이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게 되는데 반모음은 이나 우고 지금 보다시피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그 앞에서 선행되는 모음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굳이 의 하나는 나눠놨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어디가 반모음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얘는 이중모음이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플러스 이겠죠, 그죠? 플러스 인데 을을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버리면 우리말에 이중모음은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의도 추가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자, 이를 그냥 반모음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는 굳이 어느 부분이 반모음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의라고 하는 놈이 이중모음이다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외전에서 반모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정리해보죠.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반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자음이라고도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 반모음은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되어 발음할 수 없다. 다만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선행되어 발음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반모음의 종류는 이 계열과 오우 계열이 있다. 이렇게 정도 정리하시면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정도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수고했습니다.